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피델리티 비트코인 시즌 종료 아니야. 올해 최고가 경신 가능성 유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역대 상승장별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 패턴을 근거로 현재 비트코인 강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은 이를 펴낸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완벽한 장전환이 아닌 이 가속 단계 전 조정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요.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은 올해 비트코인의 하락률이 상승장에 늘 존재하던 이 조정 과정에서 연출했던 평범한 수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잭 웨인 화이트 피델리티 분석가는 이 비트코인의 3월 평균 가격은 1월 평균 가격 대비 약 11.44% 하락했지만 이는 역대 상승장에서 늘 존재했던 평범한 조정세에 불과하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조정세를 봤을 때 지금의 이제 조정은 평범한 수준이긴 해요. 실제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과거에도 뭐 이 정도의 조정들은 대부분 나와줬었고 강세장에서 충분히 나왔던 이 조정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0-30%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조정들이 대부분은 나와줬었고 그게 몇 번을 반복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은 역대 비트코인 상승장의 주기가 더욱 길어지는 패턴을 보였다라는 점을 지목하면서 2024년 시작된 상승장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1년, 2015년과 2017년 비트코인의 상승장은 각각 244일, 261일, 그리고 282일의 정점에 도달했고 이후에 조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 조정세 그 정점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상승장이 끝나기 전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 가속 단계에서 주요 급등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다면 비트코인은 11만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가속 국면이 232일째예요. 그러니까 과거 지금 244일, 261일, 280일에 비하면 아직도 그 고점에 달했던 날짜까지는 아직 도달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미국발 이제 관세 리스크 이 부분이 단기 가격 모멘텀이 이제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관들은 여전히 가격과 상관없이 비트코인을 축적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 마이클 셀러는 이 스트래티지 명의로 22,048 BTC를 평균 86,969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플래닛과 게임스톱도 각각 1,330만 달러와 13억 달러 규모의 이 자금 조달을 통해 BTC 매입 의사를 밝혔고요. 이런 기관들의 투자는 계속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트레이딩샷의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요. 장기적으로 1년 보응을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한눈에 보기 아주 간편하고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과거 상승 사이클에서 각자 이제 베어 사이클과 이제 불 사이클, 약세장과 강세장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보통 약세장은 한 1년 정도, 그리고 강세장은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쭉 가져서 총 4년 주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 이 베어 사이클이 1년 있고 불 사이클 1년, 2년, 3년 자에 급등을 했던 이런 패턴들이 있죠. 2017년. 그리고 베어 사이클 1년 동안 또 조정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불 사이클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불 사이클에서 마지막에 굉장히 이제 불꽃을 태우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마 2년, 3년에도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이 사이클에서 꽤 큰 사이클이 나왔었죠.
그래서 마지막 사이클이 이제 가장 크게 불꽃을 이제 틔우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3년 차까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조정 나오고 다시 1년, 2년, 지금 이제 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불장 지금 이제 세 번째 사이클, 예전의 패턴대로 가자면 지금 세 번째 사이클에 이제 들어간 거고, 요때라서 지금 많이들 이제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분석가들이 분석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 패턴이 3년째, 강세장 3년째에 대부분 이제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전 고점도 아직 뚫지 못했어요. 작년의 고점도 제대로 뚫지 못해서 이 부분이 한번 제대로 뚫고 올라가 줘야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그 불장 최고점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겁니다. 트레이딩식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고가를 이제 돌파를 해야지만 강세장이 끝난다라고 보고 있는 전망이고요. 자, 그리고 7년 만에 최악의 1분기 성적낸 비트코인 고래 매집 속 상승 전환 조짐이라는 기사고요. 시장의 하락세와는 달리 이 고래들의 비트코인 매집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비트코인 분석업체 센티멘트에 따르면 이 1000에서 10,000 BTC를 보유한 지갑 주소 수는 최근 1993개로 5주간 2.6% 증가해 2024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래스노드는 3개월에서 6개월 보유 기간에 단기 투자자 거래 활동이 2011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들은 지금 다 이제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단기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를 하며 동일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 역시 7.53%로 줄어들면서 2018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매도 세력들이 다들 이제 시장을 거의 떠났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 원체인 분석가 악셀 애들러 주니어는 4, 5월은 비트코인 통합 구간이 될 수 있고 매도세 소진과 시장 안정화 가능성을 제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또한 비트코인이 현재 가속 단계에 진입할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기관 채택 확대와 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장기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기술적 반등 시도 다시 9만 달러 향할까라는 기사고요. 비트코인이 84,200달러에서 급락한 뒤 81,000달러에서 반등의 저점을 다지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AM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되돌린 구간의 지지를 확인했고 현재는 31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기 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AM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81,000달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음 목표가는 86,200달러 이외에는 9만 달러 돌파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도미넌스에 눌려 기다리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미넌스 62%,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2%를 넘어서면서 이 메이저 알트코인의 상승 여력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도미넌스가 61% 아래로 내려올 경우 알트코인의 반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훨씬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마스터카드 전 세계 35억 카드 대상자 비트코인 결제 지원 추진이라는 기사입니다. 마스터카드가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을 통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결제를 본격화한다는 내용이고요. 전 세계 35억 카드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 거래가 더욱더 활발해지겠죠. 이 세계적인 이제 카드 회사인 마스터카드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멀티 토큰 네트워크와 이 크립토 크레덴셜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결제 시스템 개발 계획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서 소비자, 가맹점, 그리고 금융기관 모두가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의 전환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지금 이제 암호화폐를 평상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까지도 이런 사용자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서 이 보급 확대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카드사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암호화폐 사용을
편리하게 해준다면 사용도는 훨씬 더 늘어나겠죠. 자,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본 표준 마지막까지 팔지 않을 걸. 빌 밀러 4세라는 기사고요. 빌 밀러 밸류 파트너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빌 밀러 4세가 비트코인을 자본의 글로벌 표준으로 규정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팔지 않을 자산이다라고 칭찬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금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계한 이 시장 결과, 통화 시스템의 불안정성, 그리고 제도의 관성 등 기존 금융 체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비트코인의 기능을 조명을 했고, 그는 현재 금융 시스템에 대한 해법이라고 비트코인을 강하게 이제 지지를 했습니다. 밀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매일 비트코인을 산다. 이건 내가 가장 마지막까지 팔지 않을 자산이다. 라고 하면서 장기 투자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 그는 비트코인은 게임 이론과 거버넌스, 그리고 근본 설계 원칙에 기반한 자산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단순한 유행이 아닌 시스템적 해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밀러 4세는 10년간 암호화폐에 투자해 왔다고 해요. 아버지인 빌 밀러 3세 또한 2022년 당시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비트코인에 할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들이나 아주 그냥 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CBDC, 국내 CBDC 이제 토큰으로 편의점에서 디지털 화폐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바코드를 찍고 바로 결제가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나 뭐 삼성페이 같이 쓸 수가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이디야, 교보문고 그리고 세븐일레븐 이런 편의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미리 사전 신청한 분들만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아마 추가적으로 이게 또 한번 풀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암호화폐가 많이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게임스톱 15억 달러 전환사채 발행 완료.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CBDC를 사용하는 게 도대체 이제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수수료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결제자의 입장에서는 뭐 수수료 이제 비슷하게 수수료를 직접 내지 않으니까 크게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상인 입장에서는 이 수수료가 꽤 이제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그리고 결제도 바로바로 되고 그 정산도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카드사 같은 경우는 정산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며칠 정도 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좋은 점은 그 토큰의 중요한 점은 이제 화폐에 프로그래밍 기능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한테 용돈을 줄 때 정해진 금액은 서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도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서점 아닌 곳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복지 바우처를 발행할 때 특정 복지 카드를 따로 만들지 않고 하나의 전자지갑에서 바우처별 데이터 화폐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사용처를 어느 정도 규정을 해놓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고,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해라 라고 했을 때 그 기간을 정해놓고 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이제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현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화폐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게임스톱도 이제 15억 달러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자산 목록에 이제 포함을 시키면서 비트코인 구매 의향을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13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 계획을 발표했고, 지금 이미 2억 달러 규모의 채권이 발행됐다라고 10일 미증권거래위원회 제출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은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기관들, 기업들은.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전체 글로벌 머니에서 얼마나 차지를 하는지 그 비교를 해 놓은 건데요. 지금 전 세계 머니에 결과적으로 1.3% 차지하고 있어요. 금, 일본 엔화, 그리고 중국 위에나, 그리고 달러, 유로화, 브리티시 파운드, 그리고 다른 이제 통화들,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 전체 피아트 머니는 이제 83.2% 정도 되고, 하드머니라고 하는 거를 이제 16.9% 정도로 이제 포함할 수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지금 1.7 트릴리언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금하고 비교해서도 엄청나게 낮은 수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만큼 아직까지도 초창기다, 아주 얼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전체적인 화폐들과 비트코인은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화폐와 비교하는 게 과연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이 통화들과 비교를 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낮다. 전 세계적으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